환단고기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것은 이제 범례라고 하는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첫 문장이 고기의 인용이 이련 씨가 쓴 삼국유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제 그 고기를 볼 수 없으므로 삼성기, 단군색이, 북구역이, 태백일사를 합쳐서 환단고기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권의 책, 5권의 책이죠. 삼성기가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한 권으로 하면서 이름을 환단고기라고 했던 그분은 이제 바로 계현수 선생이죠. 그 계현수 선생이 머릿말에 바로 그 문장을 썼던 이유는 이 삼국유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그 고기, 우리 역사의 그 원뿌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고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옛고자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은 역사책이 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기라고 했어요. 고기. 이거 옛고자거든요. 우리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고기는 어떤 책이냐?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기가 있는데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고기가 하나의 단일한 책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기록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제가 논할 필요는 없고요. 자관 그 고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삼국유사에서 이 고조선기 원래는 이제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인데 이제 제가 기를 붙였어요. 여기서 기는 이런 기자입니다. 단군 세기할 때 기자죠. 그래서 역사책이 한 부분으로 들어올 때는 그걸 이제 이런 기자 이렇게 쓰는데요. 어떤 분은 뭐 고조선 조라 그러고 뭐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고조선기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단군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단군의 후손인데 뭐 곰의 후손이다 그런 그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 있고 이것을 잘만 해석하면 우리 역사에 굉장히 그 중요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학계에서 이제 공인하는 그런 우리 고대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가 이제 먼저 있죠.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이제 뭐 이름만 보더라도 이 사마천이 쓴 사기에 삼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을 이렇게 본딴 겁니다. 그 형식도 이렇게 본딴 거고. 그리고 이 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고대 사설하고 볼 수도 사실은 없어요. 삼국시대 봤자 얼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망명에 의해서 이렇게 편찬된 그러한 그 국사책이고요.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본기. 이게 이제 뭐 사마천 사기에서 이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기 뭐 여기 이제 세가는 없죠. 그래서 지, 표, 결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이것은 이제 신라 본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우리 역사의 삼국의 뿌리는 사실은 이제 고구려가 맨 큰 형님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사실은 이제 김부식은 자기가 경주 사람이고 유학자고 한국을 이렇게 갖다는 그런 사대주의자 그런 기본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그리고 신라가 이렇게 삼국 통일을 하고 이제 그 북쪽에 고구려를 위한 발해가 이렇게 엄연히 있었는데 그 발해의 역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삼국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할 때 삼국유사의 사자가 역사사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일사자입니다. 삼국에서 내려온 그런 일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 같은 책이죠. 그래서 당단사학자들이 삼국 일부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삼국유사는 이게 역사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 겪어왔던 그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사자는
삼국 사기할 때 그런 사자도 되지만 이것도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 유사를 쓴 저자는 이련스님인데 이제 본명은 김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 사기보다 이제 상당히 뒤에 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책의 구성은 이제 보면 왕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대의 연대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걸 이야기하고, 왕이 누구였냐, 시대가 어떻게 되었냐, 그걸 이렇게 쭉 적어놓은 이제 왕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그 고대 국가의 역사를 간단하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고조선이고, 뭐 그 뒤에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고구려도 나오고 북부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북부여만 해도 강단 사학자들이 북부여라고 하는 것이 나라 이름이라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삼국유사의 그 구성을 잘 분석해보면 그것은 완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북부여가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북부여의 천재지자로서 이렇게 나왔다. 고주몽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불교 스님이기 때문에 흥법이니 탑상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관 여기 뒤편에 있는 첫 번째 이 고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역사의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한단보기에 이제 삼성기의 맨 첫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한건국이 최고다.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 환은 이제 우리가 환하다. 그죠? 환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자를 빌어서 환이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광명족이다. 이 우주의 본성이 이렇게 광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밝음을 추구하고, 우리도 지혜가 이렇게 밝아져야지, 지혜가 어두우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음을 추구하는 그런 광명민족, 뭐 배달민족, 백이민족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이게 바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역사시대, 이전에 이제 선사시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글자가 있냐, 기록이 남아있으면 역사고 없으면 선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단보기를 잘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고 역사는 나라가 서면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나라가 건국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대로라고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이거를 지금 삼성기 상에서 딱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가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국가 경영에 그 통치의 그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나라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 일본은 우리 역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를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걸 떠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역사의 정신으로 볼 때도 그렇게 해서 깎아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 건국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 오래됐다, 문화가 오래됐다. 모든 그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문화는 국가가 건설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한 문장 속에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자, 그런데 단군세기로 가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 김춘석 교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단군세기, 고려 국민학대 행촌 이암 선생이 이렇게 쓰신 그 단군세기에 보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첫 문장은 또 이렇게 나와요. 미국 지도가 막선을 사기하고 막도도 사하고 사요. 나라를 위한 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고려가 원나라의 어떤 속국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임금이 막 원나라 공주에 사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임금을 막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굉장히 그 나라가 이렇게 망국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살리고
나라를 위한 도도 이렇게 역사다. 역사. 그래서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우리의 그 뿌리 역사가 이렇게 많이 그 왜곡되고 잃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역사의 그 사관, 중요성 그런 거 이렇게 쭉 그 서술한 책이 이제 단군세기 서문인데 바로 그게 위국지도 나라를 위한 도를 이렇게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역사를 이렇게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 바로 우리 삶의 문제이거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이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뭐 국가 안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있어요. 경제적인 거라든지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 하는 그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근본 문제는 어디 있냐? 바로 역사의 문제에 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정말로 처참하게 왜곡된 아무것도 없는 역사를 지금 사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표를 한 장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 연표입니다. 중국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상주, 그죠? 이게 역사고 그 전에 이제 당뇨 우순, 연민군과 수민금이 있었죠. 이게 이제 서기제 2357년부터 이렇게 당나라의 연민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호부터 25년 뒤에 우리 고조선 단군왕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배달 1565년이라고 하는 배달의 역사가 있었고 이거 전에는 또 3301년에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한건국이 최고로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비교해보면은 그건 5000년의 역사가 앞서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죠.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Korea used to be,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그죠?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다, 한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왜? 우리는 한국부터 시작했거든. 물론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만의 순수한 그런 뿌리가 아니고 전 세계 공통했던 그런 뿌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를 다 잘라내더라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순수한 그 대한민국의 뿌리 여기서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1500년 이상 이렇게 앞서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뭐 유교 문화니 도교 문화니 뭐 이런 그 인도의 불교 문화 이런 문화들이요 다 여기서 알고 보면 다 우리 한민족의 신교 문화에서 다 나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역사라는 것이 길면 길수록 그 문화의 종주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교가 중국에 이렇게 들어왔다. 뭐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글자도 가르쳐주고 뭐 예법도 가르쳐주고 그거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무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고조선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47분의 단군이 계셨고 2096년 동안 이렇게 쭉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단군이 한 분, 그죠? 단군의 아버지 환웅도 한 분, 그것도 아버지 환인도 한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오늘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47분의 2096년 고조선이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모수 단군이 나와서 북부여가 이렇게 개창이 되는데 이것이 182년 이렇게 가고요. 182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이제 오주몽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북부여 마지막 단군의 사위로서 소선호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 북부여라는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서기전 58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668년까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역사는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서양 사학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차축 시대. 이것은 이제 독일의 야스페르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문화에서 그 문명을 이끌어온 그 위대한 그 성인들, 철학자들 이런 분들이 석가모니는 이때 태어났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위대한 문명의 뿌리가 되는 이런 거인들이 다 서기전 800년에서부터 서기전 200년 사이 이때 이렇게 딱 태어나가지고 오늘날 문명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액션 에이지, 차축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역사를 너무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는 서기전 800년대니까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전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나라 공부했다라고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체를 똑바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조선의 교과서에서는 우리 고조선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건국했다. 뭐 이건 처음에 이런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도 국민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인정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대 국가가 시작되려면 청동기 문화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보세요.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천년경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쫙 합치고 나면 무슨 논리가 성립합니까? 서기전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왜? 국가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천년경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학술적인 그런 포장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싹 이렇게 1000년 이상 지워버린 그런 그 아주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고조선의 강력은 한반도에 국한된다. 우리 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조선은 마지막 왕이 준왕인데 위만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제 서기전 194년이고요. 그리고 이 위만조선을 개성을 해서 위만조선은 단군조선을 정식으로 개성한 나라다. 사실 위만조선은요, 준왕이 다스리던 번조선을 이 연나라 사람 위만이 와가지고 빼앗은 겁니다. 나를 좀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망명을 해왔으면서 그 망명자 이렇게 받아줬더니 대신을 하고서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접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군조선을 잇는 국통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역적이기 때문에, 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역사를 우리 교과서에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사군의 문제. 이 한사군은 바로 위만조선을 한무제, 중국의 그 한나라 7대 황제죠. 유철. 이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두었는데 이것이 420년 정도 그런 이야기죠. 지금 오늘날 지금 제야사학계라든지 강단사학계에서 한사군이 어디 있었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데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한사군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이 고조선의 실체를 밝히고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의 역사를 밝히고 그것도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렇게 밝히고 우리 한민족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우주를 생각하고 신을 생각했냐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아니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한당보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실체는 고조선은 세 나라로 되어 있다. 고조선은 진안, 원안, 이것을 이제 사만관경이라고 해요. 사만관경.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2096년의 고조선 역사는 바로 여기만을 이야기합니다. 2096년. 그러나 이 진안은 북만주 대륙에 이렇게 크게 있었던 나라고요. 중국에 지금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동쪽 살기 좋은 이쪽 땅은요. 산동성하고 그 위쪽 국경하고 이렇게 하북성일 때 여기는 전부 이렇게 번안이었습니다. 옛날에 번안. 그래서 단군이 부단군을 치두남이라고 하는 치우천왕의 후손입니다. 치두남은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네가 여기를 다스려라. 그리고 한반도는 전체를 웅백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단군으로 임명해서 네가 여기를 통치하라 해서 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안의 수도는요. 지금의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그 이제 소밀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송화강 아사달. 그래서 이 조선은 진안도 있고 번안도 있고 마안도 있고 수도가 여기는 험독이고 여기는 이제 백아강이죠. 이러한 수도를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지만 모두 다 또 아사달이라고 있습니다. 아사달은 아침에 해가 뜨는 땅이다 그런 뜻도 되고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넓고 평평한 땅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자로 바꾸면 평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사달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와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사달은요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평양도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이게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조선은 2096년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크게 이렇게 변란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2096년에 정확히 절반에 해당되는 1048년 이때 와가지고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1대 수태단군인데 이때 이제 우연함으로 있던 색불루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이렇게 무력으로 단군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2대 색불루 단군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데 이제 중앙 진안에서 그러한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중앙의 명을 듣고 따라서 이렇게 그 명을 받고서 이제 국가를 통치했던 권한과 마한에서는 당연히 굴복을 못하겠죠. 반복을 못하겠죠. 그걸 못 따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력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색불루 단군이 여기 번조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번조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 단군이 서우여 처음부터 따지면 30대인가 그래요. 서우여라는 분에게 협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왕으로 이 번조선의 왕으로 해줄 테니까 잠자코 있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진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색불루 단군이 삼안으로 있던 이 고조선을 삼조선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조선, 그다음에 번조선, 막조선 이런 체제로 이렇게 삼조선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이 무렵 860년이 지난 시점에 여기 와가지고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역 사건을 이렇게 진압을 하고 구물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그걸 진압을 하고 나라 이름을 이제 단군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 그때 나라 이름을 이제 대부여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병진 주고시에 주나라 고왕 때 병진년에 이게 이제 서기전 425년이거든요. 개국화사 나라 이름을 바꾸어서 위대부여 대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이때는 대부여로 바꿨으니까 이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국유사를 쓴 이련스님이 볼 때는 이것은 단군조선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48년 진조선 860년 합하면 이것이 몇 년이죠? 1908년이 됩니다. 이 1908년의 역사를 단군은 1908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삼국유사 고조선에 나오는 단군의 수명이 1908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군 세계에 있는 이 기록을 가지고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왕운기에서는요, 단군 조선의 역사는 1028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단군 조선은 망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 서기전 1286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48년인데 1028년으로 이야기한 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응제시주, 조선 초에 골람이라고 하는 분이, 권근이라고 하는 분이 명나라 시조인 명나라 태조 그 주원장과 이렇게 하면서 쓴 그 응제시라고 하는 그게있죠. 임금님의 응해서 이렇게 시를 썼다. 그 손자인 골람이 그게 주석을 달은 게 응제시주인데 거기에서는 1048년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거든. 그리고 동국통감에도 1048년인데 이것은 단군조선의 영년이지 단군이 어떻게 1048년을 사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단군 한당 보기를 이렇게 빼버리고 그런 역사서들만 보면 뭐가 맞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단군조선이 망했다라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64년 뒤에 164년 뒤에 보면 여기 보세요. 주나라가 이때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122년인데 서기전 여기하고 여기가 정확히 164년이 차이가. 그러니까 164년 뒤에 기자가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부터 이렇게 기자 조선이 시작되는데 왜 164년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없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4년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64년 동안 조선은 아무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끊어진 나라거든요. 그죠? 또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역사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한당보기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96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대부여가 망하고 해모수가 북부여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서기전 108년에 한무제가 여기 서기전 194년에 여기가 이제 준왕 때인데요. 준왕은 이제 여기 권조선의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위만이 망명을 해서 나 좀 거둬주십시오 하고서 했는데 위만이 반영을 하고 나라를 뺏은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서기전 194년입니다. 망명을 한 해는 그로부터 1년 전인 서기전 195년이죠. 그렇게 해서 위만이 여기서 86년간 이렇게 있다가 이때 이제 계유 한무시에 한무제 계유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서기전 108년이에요. 이때 한무제가 침략을 해서 이 우거왕을 무너뜨리고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한사군을 두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북부여를 이렇게 침입을 왔습니다. 북부여로 한무제가 이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북부여 해모수의 나라인 북부여로 침입해 왔는데 이때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등장을 해서 이걸 이제 물리치죠. 그런데 이때는 북부여는 고루 단군 때였거든. 그래서 고루 단군이 좀 이렇게 뭐 왕노릇을 제대로 못했는지 뭐 이렇게 마음이 약한 왕이었는지 자가 좀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고두막한이 여기서 이제 23년간 졸곤부여다 또는 동명부여다라고 하는 작은 부여를 이렇게 세워서 왕으로 있다가 23년 뒤에 고루 단군을 이렇게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자기가 직접 이 북부여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기 북부여다, 이걸 후기 북부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제 이 고두막한의 아들이 바로 이제 고무서 단군이고, 고무서 단군의 사위가 바로 이제 고주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주몽이 이제 통치하는데, 고주몽은 처음에는 이 북부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삼국유사도요, 북부여라든지 뭐 졸본부여 이런 데 가면은 고구려는 졸본부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죠. 한당고기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고구려가 왜 졸본부여지? 삼국유사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처음부터 고구려였던 것이 아니고, 요게 이제 졸본부여 또는 동명부여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내나 요게 후기 북부여가 다 졸본부여도 되고 동명부여도 되고 되는 거죠. 그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겁니다. 그랬다가 21년 뒤에 연호를, 처음에는 다문이라고 했다가 연호를 평락이라는 연호를 바꾸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이렇게 바꿉니다. 왜? 자기의 시조인 해모수의 원 고향이 고구려였기 때문에 그 고향 땅 지명인 고구려를 빌어와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기에서는요, 서기전 37년에 고구려가 이렇게 건국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당고기가 아니면요,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당고기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런 걸 전혀 읽어보지 않고 그냥 뭐 국가 그러면 이게 근대 용어 같아요. 그죠? 평등, 자유, 뭐 이게 근대 용어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근대 용어가 아니라 과거에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런 쓴 용례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근대 용어 하면은 다 1868년인가 그때 메이지 유신하면서 일본의 학자들이 다 만들어낸 그런 말이라고 알고 있죠. 종교 같은 말. 종교하면 그때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원래 불교책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말을 끌어다가 쓰면서 뜻이 이렇게 바뀌었다 뿐이지 원래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대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미설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상황 환경이 바로 진안, 그죠? 이 넓은 이 북쪽의 남부 대륙이 진안이었고요. 그리고 이 서쪽 중국 땅, 큰 대륙이 사실 동쪽 이렇게 살기 좋은다는 거죠. 우리가 홍산문명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도 여기 다 번안의 강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안, 한반도 이렇게 마안. 그래서 진안과 번안과 마안이 마치 이렇게 저울 때 저울추, 저울 받침대와 같은 이런 그 저울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쓴 게 바로 신지비사고, 그 신지비사의 원문이 바로 서효사인데 그게 바로 단군세기 6세 닮은 단군조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한단고기를 정말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밝히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 꼭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을 향도 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위서는 이제 중국 사람 왕침이 쓴 위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대왕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위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00년 전에 단군왕금이 계셔서, 그죠? 입도 아사달하시고 도읍지를 아사달에 세우시고 개국하사 나라를 여셨는데 호조선 이름은 조선이다. 여고동신이라 중국의 연임금 때와 같은 때이다. 이 말.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임금 제 25년 때 당뇨 무진년 서기전 2333년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한당고기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당뇨 무진년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당뇨 무진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옛날 역사 기록에 있는 걸 이렇게 쭉 가지고 쭉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설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해서 위련 스님이 이렇게 써놓고 있죠. 이것은요, 전혀 신화가 아닙니다. 그죠? 언제? 2000년 전에 누가 당군왕금이 어디에서 아사달에서 무엇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때는 언제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문기사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죠? 이건 전혀 신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석을 잘하면은요, 전혀 신화가 아니에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고기, 그죠? 고기에 우리의 오래된 역사를 기록한 고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 서기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옛석자거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삼국유사에서는요, 이게 정말 소중한 기록이에요. 이게 네 글자에 불과한데 환국이 있었다. 한마디로 그냥 딱 환국이 있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건 역사의 기록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석을 달아서 위재석이다. 이련 스님이 자기 생각을 여기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서기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요. 자, 환국에 서자 환웅이. 자, 이게 서자가 이제 문제죠. 작은 마누라의 아들 서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나 그거야말로 근대 개념입니다. 조선 육아 문화가 이렇게 국가를 통치하던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생겨난 개념이고, 이 옛날에는 서자니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많다라는 거죠, 많다. 그래서 한당국에서는 이 서자가 왕자들을 이렇게 키우던 서자부라고 하는 그런 곳이다. 또는 마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자부에 환웅이 있단 말이에요. 서자부에 환웅이 있죠. 물론 환웅은 한국의 7분의 환인천재 중에 마지막 지위리 환인천재의 아들입니다. 그 환웅이 사거의천하, 그리고 자주삭자죠. 자주천하의 뜻을 두고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탐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이 3301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큰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역추적해보면 기후의 변화를 기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게 지도상에 이렇게 펼치고 보면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별로 살지 않고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당시 한국 이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명이 이렇게 펼쳐졌다가 3000년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되니까 백성들의 이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웅이 고민하다가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부지자야 아버지가 아들의 그러한 뜻을 아시고, 여기 아버지는 바로 제7대 환인천재 지위리 환인. 그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 태백하시니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았다. 자, 이 삼위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백산은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백두산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또는 동방의 어떤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삼위산은요, 지금 중국의 서쪽에 있어요. 감숙성 도낭현이라는 삼위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중국 지금 한족들의 문명의 뿌리입니다, 사실은. 그때 환웅만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시조라고 하는 반고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오는데 이 반고는 삼위산으로 와서 정착합니다. 환웅은 태백산으로 와서 정착합니다. 그것이 반단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니 가히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환희천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 이에 이게 줄 숫자죠. 천부인 세 개를 주어서 견왕리지 이 보낼 견자입니다. 발왕자죠. 보내서 가서 다스리라 리지 다스릴 리자죠. 가서 다스리라. 네가 이렇게 한부인세 사기 천하야 한부인세 하니까 가서 다스려라 했다는 겁니다.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안고도 가고 환웅도 가고 기록에는 없지만 또 다른 또 갔을 겁니다. 그죠? 수미는 저쪽 서쪽으로 가서 수메르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도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부인을 이렇게 줬다는 거, 천부라는 게 하늘에 있던 글자가 잘못됐네요. 이런 붙자가 아니고요. 대나무 죽자 밑에 요것은 그런 붙자입니다. 천부인 이걸 줬다는 것은요. 임금이 이렇게 자기 옥새, 그죠? 네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그 증표, 바로 증표였는데 그거를 환웅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천부인을 이렇게 받아왔다. 안고한테 그런 걸 줬다는 건 없습니다. 중국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간다무게도 그런 기록은 없고 환웅이 그걸 받아서 그래서 웅이 설도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는데 이제 이 환단고기를 이제 우리한테 전수해 주신 그 이유립 선생은 이거는 이제 문명개척단이다. 이 3,000명은 문명개척단이다 그런 얘기야. 동방 땅으로 이주를 해서 3,000명이면 그 당시로 볼 때 거대한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광어 태백산정 신단수 태백산의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이렇게 내려 이 신단수라는 것도요. 이게 이제 박달나무 단자고요. 이게 나무 숫자잖아요. 그럼 박달나무는 밝은 땅이라는 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도 광명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옛날에 마을에 뭐 당산나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신단수예요. 신단수. 아바타 영화 보면은 거기 그 원주민들이 막 외계인 침략 막 할 때 막 둘러서서 이렇게 춤추고 춤이 아니라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그게 뭐냐 나무 둘레거든. 그게 바로 신단수입니다. 신단수. 자 그래서 이 신단수와 이렇게 내려오셔서 했는데 위지신신 그 길을 이렇게 신시라고 하고 신의 도시는 도시는 오늘날 개념이에요. 자 사람들이 많은 이름을 그렇게 신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신시.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 민족은 뭐예요? 이 신은 이렇게 천신입니다. 천신. 이 천신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 이런 그 두 글자 속에서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거를 단순히 어떤 신화처럼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뭐 어쨌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역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상징, 뭐 비유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화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똑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천왕. 환웅천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웅천황이라고 합니다. 환웅천황이 뭐 이렇게 더 높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자가 뭐 거의 같은 거죠. 이 천황이라는 걸 이렇게 똑딱한 게 누굽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왕을 천황이라고 그거 여기서 다 그리고 우리 그 높은 산에 가면은요 최정상을 천왕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환웅천황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지리산도 맨 꼭대기가 천왕봉 아닙니까? 장, 풍백, 우사, 운사 입법, 사법, 행정은 이제 옛날에 풍백, 우사 이거 관직이에요. 관직, 고위관직 이 거느릴 장자 그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3,000무리를 이렇게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것은 이렇게 문명 개척단으로서 국가 경영의 어떤 그 지도자 모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또 최고위층에 있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이렇게 거느리시고 주거,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하 곡식과 왕명과 사람들의 어떤 질병, 그죠?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이렇게 구간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305사, 305사 또는 뭐 이 조직을 또 오가 조직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삼신오제에서부터 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주 인간 360여가 인간의 그 모든 일 360여 가지를 이렇게 주관하셨다. 그리고 제세이화 이 세상에 살면서 이화
이 우주의 입법, 이 도,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통치가 아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아주 그 지구한 그러한 그 대권, 자연의 도에 이렇게 걸맞는 그러한 통치, 그거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이완하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제세이완.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뭐예요? 그냥 임금이 막 독재를 부려서 막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거보다 더 민주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민주주의가 없어요. 세계 민주주의의 뿌리는 있잖아. 삼국유사 고조선부터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 이제 한국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여기 중앙아시아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12한국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 오늘 같은 기후체제로 바뀌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간 거죠. 북미, 남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요 다 여기서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려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뭐 인도 아리안족, 그죠? 이게 이제 수메르족, 뭐 유럽민족, 중국 다 이거 한국에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천부인 세계를 갖고 간 장자민족을 간 거죠. 동방 땅으로 가는 자예요. 이거를 삼국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 똑같은 건데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기록이 삼성기 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똑같은 상황을 쉽게 그려놓거든요. 한국지 말에 한국의 말기죠. 안파견은 이제 7세 환인천재입니다. 환인천재를 또 전부 안파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시, 삼이, 태백하시고 삼이산과 태백산을 불러보시고 이거 똑같죠. 개, 가히 홍익인간이다. 개라는 건 모두죠. 그러니까 삼이산과 태백산이 모두 홍익인간 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가사지요.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삼이산과 태백산 하니까 오가 정말 오가가 모두 말하기를 말이에요. 오가가 아까 이제 오가 이야기했죠. 주형, 주명, 주곡, 주명, 주형, 주변, 주선화. 그 이제 오가인데 아마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가에서 전부 국가 조직이죠. 통치 조직.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외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때 이제 5개의 부서가 있었다. 오가에서 모두 말하기를 서자부에 한웅이 있는데 용경인지하고 용기와 인자함과 지혜를 모두 겸했다. 상류의 일찍이 뜻이 있었다. 무슨 뜻? 역세 세상을 바꾸어서 홍익인간, 세상을 바꾸어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견 태백이 리다. 태백산으로 보내서 다스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삼국유사보다. 그래서 내수 천부인 3종 가지고 천부인 3종, 아까는 삼국유사에서 천부인 3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3가지 종류라고 이렇게 주면서 임치관 조칙을 내렸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넌 이렇게 해라. 여금에 이제 인물이 업이조안이니 사람과 만물이 업이조안이니 이제 다 갖추어졌다. 3301년 동안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전에는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배운 대로 원시시대죠. 원시시대. 그죠? 그러면서 국가가 이렇게 국가라는 조직으로 통치를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되었다. 그래서 업이조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는 물석 권로하죠. 그 수고로움을 그 노고를 이렇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물석 권로하고 솔중 삼천이왕하여 물이 그죠? 옛날 이때는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다 중이라고. 백성이라는 건 성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죠?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삼천을 그늘고 가서 개천입교 하늘을 열고 교를 세워라. 여기 교는 뭐겠습니까? 신교인데, 그죠? 그냥 뭐 신교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면서 그냥 누구나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라. 그것이 뭐 통치라는 거죠. 통치라는 게 뭐 그냥 자기가 위에 군림해가지고 세금 걷고 마음대로 고위고식하고 이게 통치가 아니고 백성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라. 그게 바로 개천입교거든요. 물론 그것은 신교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세이와하여 위 만세 자손지 홍범이라고 만세 자손 동안 큰 그 도덕의 규범을 이렇게 살아가. 제세이와하여 이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추구한 겁니까? 그죠? 삼성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를 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환웅이 이제 동방 땅에 온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에 유이롱이가 이걸 이제 곰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곰해자거든요. 봐요. 동혈 이거는 한 굴 속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상기후 신웅하여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웅, 환웅과 천신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곰과 호랑이가. 이건 사람이거든요. 그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웅은 새로운 문명을 이렇게 끌고 온 그 위대한 지도자고, 당시 이제 동강 땅에 살던 원주민이죠. 웅족과 호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그죠? 그 원주민은 아직 그러한 교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화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를 여기서 아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원화위인, 사람이 되고자 했다. 사람이 아니고요. 곰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웅족의 사람이, 웅족의 원주민, 미개한 원주민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네가 언제 인간 될래? 그거 똑같은 겁니다. 철들지 않는 그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죠?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원화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곰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시키는 거야. 수행을 시켜서 네가 이렇게 도를 깨우쳐라. 시에 신우 영의 일주와 신이 주신 이런 말이에요. 신이 주신 유는 기칠 유자죠. 영의 일주 신령한 숲 한 중과 산 20매 마늘 20쪽이라고 쑥과 마늘 얘기합니다. 쑥과 마늘 쑥 한 중과 마늘 20매를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입에 식지하고 너희 우리들은 이것을 먹고 그죠? 불견 일광대길이면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변덕 인형하리라. 곧 사람의 모습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문제는 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뭐예요? 아, 곰이 호랑이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거는요, 학자라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문은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왜?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있죠? 뭐, 첨단 생명과학이 막 발달해가지고 사람도 막 복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을 아무리 해도 곰이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저도 자연과학자예요. 그런 거 좀 알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래서 웅호 득이 식지르니 이 곰과 호랑이가 그것을 얻어서 먹었다 이거죠. 쑥과 마늘을 먹어서 기 37일, 37은 37 21일이죠. 끓였다 이 말이에요. 끓였다. 그러니까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햇볕을 보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 그런데 이제 웅덕 여신이나 웅족은 여자의 몸을 얻었다. 이거 보면 정말 여자가 된 거예요. 웅덕 여신. 웅족은 여자의 몸을 얻었고, 호불능기. 호족은 불능. 못했다 이 말이죠. 끓이지 못했다. 시키는 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덕 인신이라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웅여자, 이제 웅여, 여기 웅여입니다. 웅여자가 무여위 혼고로 더불어 혼인을 할 그런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웅여가 더불어 혼인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신단수와의 신단수 그 관웅이 내려왔던 그 신단수에 와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주원유잉 원했다 이 말이죠. 주문을 기도를 하면서 잉태 아이 배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웅내 가화이 혼지하사. 관웅께서 가화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뭐 이게 이걸 이제 뭐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관웅이 원래 신이었는데 사람으로 변해서 권위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 그렇게 해서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뒤에 한당국에서는 뭐 임시로 한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시로 한족으로 받아. 그러니까 한족은 원래 관웅이 이끌고 3,000명의 문명개척단 그 무리죠. 그것을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고등한 그런 문명이 있었고요. 이 새로 이주한 곳에 있었던 원주민은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족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가화이 혼지하사 ing생자하니 호알 단군한 겁니다. 그래서 관웅이 이국녀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단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기록대로 보면 관인이 한 분 있었고 관웅이 한 분 있었고 단군이 한 분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뭐예요? 3301년의 한국의 역사, 1565년의 배달의 역사, 2096년의 단군의 역사 이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화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삼성기 보면 또 이렇게 나오고 시의 유, 이릉, 이로마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린이고 같은 이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 인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은요 옛날부터 구별이 되었던 어떤 다른 기록이 있었던지 간에 이것이 이제 관웅이 동방에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교화하면서 한족으로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런 그 기록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건데 배달국의 역사를 그것이 이제 아주 신화적으로 기록이 된 게 바로 이렇게 삼국유사 보조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상기후 신단수와 계속 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화위 인이죠. 앞에서는 사람이 되기를 빌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원화위 신계지명 천신의 계율을 받드는 백성맹자입니다.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웅은 뭐예요? 삼신상제를 받들고 삼신상제로부터 이렇게 도를 받는 그러한 어등한 운명을 누리는 그러한 한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네와 같은 그러한 삼신상제님을 그런 계율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빌었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원화위하고. 원화위 신계 지명하거를 웅이 관웅께서 문지왈 그것을 들으시고 가교야 가히 가르침만 하면 얘기가 전혀 다르죠. 이 굉장히 역사 같지 않습니까? 가르침만 하면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내이 주술로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주문, 술법 뭐 이제 그런 그 수행을 시킨 하나의 도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환골이시나 색세 환골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환골탈태라고 하죠. 환골탈태. 그리고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기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새롭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해석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환골이신. 그러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이렇게 개조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수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불가의 수행은요, 불교. 마음 닦는 겁니다. 이건 정신 수행이에요. 도가의 수행 가면은요, 이건 몸을 닦는 거예요. 물론 정신도 닦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인류 문명의 그 태초의 수행법이었다. 한국의 신화집세 선이 신유 정예로 정예라고 하는데 여기 한강국에서는 주석을 정예법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주신 천신이 내려주신 그런 정예법으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영기의 일주와 그런 신령한 숙한중과 산 20매 똑같죠, 그죠? 숙한중과 만원 20매를 주고 계지하여 경계하여 말하기를 니들은 이걸 지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왈 입의 식지하고 똑같죠. 이것을 먹고 불견 일광백이라면 변득이는 아이다. 여기도 사람의 모습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신시본기에 가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또 표현이 다릅니다. 웅이 내이 신주로 신이 내려주신 주문이다 이렇게 쓰죠. 삼신의 주문으로 한골이신 이건 똑같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함께 이렇게 수행을 시키는데 우이 신유로 또 신이 주신 적금 영활 아주 그 영험한
영험한 그러한 것을 주어서 이렇게 살게 했단 말이죠. 내 기의 일주와 산 20매, 그거 똑같죠. 쑥 한 줌과 마늘 20매. 이제 뭐 왜 이렇게 쑥이 나오고 마늘이 나오나? 뒤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쑥이라고 하는 것은 치마,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하는 건 악마니까 마귀, 그죠? 사람 예를 들면 정신이 객가닥하면 그걸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다스리는 거고, 네, 마늘이 쑥은 이제 진행제, 냉증을 다스리는 거다. 한방에서 지금 쑥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에 굉장히 쑥과 마늘이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좌우가 쑥과 마늘 이렇게 주시고 인계지와 역시 이렇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입에 식지하라. 똑같죠, 그죠? 표현만 조금 다르지. 불견 일광백일이라야 자유성진하고 평등재물하여 변덕 과인 천영지 대인자야. 문제는 이제 여기에 답니다. 자, 여기 자유성진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말미암아 참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아니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돌을 닦아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거잖아. 그죠? 이게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부모가 이렇게 뭐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뭐와 같아요. 아니 배고프면 내가 밥 먹어야지.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말미암아 참을 이루고 이 참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바로 이 수행의 근본 목적입니다. 참을 이루고 평등재물하여. 평등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런 평등 개념이 아니고 균등하게 오르게 만물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자유성진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전한 인간으로 개발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평등재물. 남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죠? 대학에도 보면은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사람의 발명덕을 밝히고 그 명덕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먼저 공부해서 밝히고 그건 자기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신민, 사람들을 새롭게 해줘라.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죠. 자유성진하고 평등재물하여. 그러면 변덕 화인 천영지 대인자라. 변덕 인형이 아니고 여기 좀 길어요. 문득 사람의 모습을 얻으리라고 하고 화인 천영지 대인자라. 이 천영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바로 대인 그 분자가 됩니다. 분자. 천영. 여러분들 사전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분자의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본받는 것을 이렇게 천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교화하여 그러한 대인 분자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수행을 통해서 안전한 인간.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돌을 닦아서 그런 그 안전한 인간의 모습 네, 그걸 이렇게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뿌리부터 이런 대인 분자를 이렇게 추구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 여기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있죠. 국사교육을 이런 거 가지고 시키면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저러잖아요. 지금 막 그냥 수업 시간에 뭘 비트코인 막 거래하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세요. 중요한 자리가 빠졌네. 예? 그때 예. 자유선진하고 이거 제가 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급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유성진하고 평등재물하여 변덕 화인 천영지 대인자야. 여기에 해당이 다 있잖아요. 인간은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날 용어로는 상생이라고 해요. 상생.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마무리인데요. 환이라는 게 환단국의 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신시분계에 가면 나옵니다. 그 태백일사에 보면은 세 번째 책이 신시분계인데요. 그 신시분계에 이렇게 나와요. 자천광명을 위지 환하여. 요거는 몸으로 붙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광명을 위지환, 그것을 일로 환이라고 하고, 이거는 하늘의 광명입니다. 하늘. 천광명. 땅으로부터 온 광명은 단이다. 그죠? 환단고기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광명을 받아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옛 이야기다. 환단고기는 그렇게 해석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영토를 막 국사학자들이 그래, 땅만 넓으면 좋냐? 어? 그게 아니죠. 영토를 뭐 넓히고 뺏고 고대에 찬란했던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본래 이런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참된 가르침이다. 한다고기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관으로 교육을 받으면요, 뭐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본래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말이야, 절대 그런 거 쌍놈짓 안 한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삽니다. 자,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웅여자, 무여위기고로 귀라는 게 이제 시집가는 겁니다. 시집가는 걸 이제 귀우라고 해요. 귀우. 그래서 이 웅여자가 시집갈 곳이 없어서 뭐 혼인할 곳이 없어서 그 똑같죠. 매어 신단소의 주원 유행이거는 잉태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내 가화위 환희 사여 지위혼하사.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가화위환, 가화위환 임시로 한족으로 받아들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사여지 위혼 그것과 더불어 하게 했다. 결혼을 하게 했다. 웅족과 더불어 혼인하게 했다. 누구를? 환족을. 그죠? 한국에서부터 온 환족의 관웅이 데려온 그 무리를 돌을 닦아서 이제 환족처럼 된 웅족과 결혼하도록 했다. 그래서 해임생자, 해임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유장, 장부에 올렸다. 호적에 올렸다. 단군한 금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단군한 그런 얘기가 없고 장부에 올렸다. 무슨 장부? 환족의 장부에 올렸다. 이게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역사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단군세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고기의 운.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기와 같은 고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왕금의 군은 당군왕금이죠. 당군왕금의 아버지는 단웅이시오. 단웅. 모는 웅씨의 왕녀시다. 그러니까 18분 한웅천왕 중에 마지막 한웅천왕이 단웅인데, 그죠? 어머니는 누구냐? 웅씨 왕녀다. 웅씨국의 공주님이다. 이래요. 웅씨국의 공주님.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진실인데 이것이 신화화되면서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곰과 호랑이의 역사. 그죠? 웅족과 호족은 원주민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전되면서 그것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바로 당군왕금의 아버지는 단웅이시오. 마지막 18번째 환웅천왕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웅씨왕녀, 웅씨국의 왕녀다. 단군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신묘 5월 2일 인시에 신묘년 5월 2일 인시. 이게 단군왕금 우리 초대 단군 성조의 사주입니다. 사주의 사주. 이게 단군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5월 2일이 생일이에요, 그분은. 인시하면 언제입니까? 새벽 3시에서 5시가 인시. 새벽에 이렇게 동방에 태양이 막 떠오르는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생무 단수와 박달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뭐 정말 박달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관 이것은 광명을 상징합니다. 광명의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삼국유사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상한 데가 당고즉위 50년 경인에 이거는 이제 연인 겁니다. 중국의 당나라 연인군 중국 역사의 시조죠. 즉위 50년 경인에 이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경인년은 정사년이죠. 이게 경인년이죠. 50년이 이건 잘못된 거다. 삼국 이년 스님이 바로 이제 주석을 달아주고 대답 빼버렸습니다. 도 평양성 하시고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시고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고 했다. 아사달이죠. 아사달은 이제 한자로 적으면 평양이 되는 거예요. 아사달은 원래 우리말이에요. 아사하면 아침이죠. 일본에 가면은 아사히 신문이라고 했죠. 아사히 신문. 그죠? 그 조인이라고 쓰고
5일 아침 조차. 아사는 아침입니다. 그 원래 우리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사가 아침이라는 걸 잃어버렸고 일본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사달은 원래 한자말이 없을 때 아사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아사달은 아침에 땅이니까 넓고 평평한 땅이니까 한자로 적으면서 뭐예요? 평양이 된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조선이다. 우이, 도, 백악산 아사달. 나중에 이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이렇게 도읍을 옮겼는데 그 이름은 이제 궁월산이요. 또 금미달이라고 하는데 어급 2,500년. 그 역사가 2,500년이었다. 2,500년인데 삼국유사가 나오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주호왕 저기 김효에 주나라 무왕인데 역시 이제 여기 고려시대 때 왕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피해서 이제 주무왕이 아니고 주호왕이라고 삼국유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나라 무왕 즉위 기묘년, 이게 언제입니까? 서기 1122년이죠. 봉기자와 조선,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이런 기록은 아마 사마천의 사기를 보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의 원기록은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기자조선을 이렇게 정당하기 위해서 쓰는 잘못된 거고. 단군이 레이어 장당경이다. 장당경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송화군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가고 또 장당경 아사달로 또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군세기의 그 사만관경의 그 연표 있죠. 바로 그 왕조가 이렇게 변하면서 도읍지로 옮긴 그 얘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토막토막 써놓은 겁니다. 토막토막. 그러니까 이런 토막 기록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당 고기를 가지고 맞춰보면 아 이게 왜 이런 말을 써놨냐. 그런 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후에 환원의 아사달, 아사달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숨었는데 그래서 산신이 되었다. 이것은요 2096년의 역사를 끌고 온 그 진안의 마지막 대부여라고 했죠. 대부여의 마지막 단군이 고열가 단군인데 고열가 단군이요 나중에 단군의 그 자리를 이렇게 버립니다. 버리고 오가한테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나는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이나 하려는데 하고서 산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산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당고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세요. 수명은 6,908세입니다. 삼국유사는 1908년을 살았다고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진안과 진조선의 그 역사,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1908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막 기록인 거죠. 그죠? 한당고기가 아니었으면 이건 영원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먼저 한사군 이야기죠. 동기자위 조선하고 한군치 상군하고 한나라가 상군을 이렇게 나눠 두었는데 위 말하기를 현토 남남 대방이라 하고 그죠? 이건 당 대부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군도 아니고 여기는 한 상군이다 이거죠. 상군. 상군인데 그 이름이 현토군, 남남군, 대방군이라고 통전도 역동차서 이 설을 따르는데 한 주석을 따라놨습니다. 한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진림, 낙현, 사군, 그러니까 진번, 인둔, 남남, 현도, 사군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상군이라고 서로 다른데 이게 같이된 거냐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 살았던 이때만 해도 3군인지 4군인지 막 왔다 갔다 헷갈리고 기록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있지도 않은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기록이 다 다르고 저런 엉터리 같은 게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앞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삼국유사에는 단군 조선이 1500년이라고 나오고 단군의 수명이 1908세라고 나오고 이것은 이제 바로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강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제왕이 1028년은 잘못 계산한 거고 웅제시주 1048년, 동국통감 1048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진안과 진조선의 그 두 왕조의 역사를 합친 거고 그리고 단군세기는 대부여까지 188년을 합쳐서 대부여까지 합쳐서 2096년 47대 단군으로 이렇게 단군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딱 픽스를 한 겁니다. 이한 선생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1048년 860년 요거 더 두 개 더하면 1908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까지 더하면 209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가 1048년이라고 했던 웅제시주나 동국통감은 바로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왕기에 보면은 은무정 8년 을미년에 단군이 이렇게 산신이 되었다. 단군이 망하고 산신이 됐다라는 기록을 이 시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164년 뒤에 기자가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그게 이제 아까 1122년이라고 했죠. 서기전. 그게 이제 164년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한강국이 단군 세기의 기록을 가지고 맞춰봐야 그런 이제 사서에 잘못된 그런 기록들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